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3편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이것도 말씀드렸죠. 97%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나소닉도 못하고 지금 엔솔만,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에너지가, 이게 덴시티가 높다고 해서 당연히 제일 좋은 건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완성도가 뭐 실리콘 음극재나 CNT 첨가제나 이런 것들로 잘 조합을 해서 이런 덴시티가 높은 거를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왜냐면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솔의 기술도가 제일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엔솔만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비싼 좋은 거를 만들어 놓고 나는 뭐 셀 회사나 뭐 OEM 회사에서 백날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지금은 이게 사실 약간의 레시피 조정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96%, 97%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업체별로 업체의 뭐 음극재나 양극재, 뭐 CNT 첨가제나 다 쓰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엔케임 걸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분리막 어디가 쓰느냐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식 레시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 엔솔 쪽만 집중해서 하고는 있지만, 왜냐면 지금 사실 이것만 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캐파에 여유가 있다라든지 그 물량에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레시피를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 그런 이런 자신감에 의해서 기술적인 해자를 갖추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97% 니켈 함량의 양극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NCMA가 그때 불과 1년 전만 해도 1년 반 정도만 해도 지금 NCMA가 완전히 제일 대세로 잡은 기술이 되었지만, 최초 제일 빨리 양산한 부분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에코프로비엠도 좋지만 이 NCMA 90% 함량의 것을 사실 히트 상품이죠. 이건 완전히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LG화학에서도 따라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세 기술이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LNF가 그 작은 회사에서 이 큰 회사가 돼버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97% 양극재, 이게 또 하나의 그 다음 넥스트 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LNF 하이니켈 양극재 97%를 허투루 볼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영상은 또 따로 올렸었죠. 예전에 한번 그건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더 캐펙스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해자를 바탕으로 다 맞춰서 여러 업체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이 기술적 해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시중에서 제일 높은 애들의 기술적인 해자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이익률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마진을 더 좋게 받을 수도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포스코 케미칼 GM 쪽에도 뭐 물론 대단한 계약이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7, 8% 정도의 마진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테슬라 쪽의 양극재는 한 11%, 12% 정도의 마진을 받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양산 물량에 따라서 거의 매출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익률 부분에 있어서 분명 차이를 이룰 것이다. LNF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원래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에서 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익률이 제일 원래는 안정적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적었었는데 많이 따라왔고, 어쩌면 더 앞설 수도 있는, 아니면 같이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갖추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다품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창 NCMA 요거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똑같은 회사 거를 쭉 만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만들었다가 여기 돌렸다가, 이건 또 좀 되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공장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가 요거 뭐 엔솔에다가 납품했다, 저기에다 납품했다, 이게 이 공급 라인이나 이 품종 그 자동차 라인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또 돌리다가 또 멈추고 돌리다가 멈추고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얘네들은
주구장창 NCMA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비중이 60%에서 지금 8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이 더 빨라지면은 테슬라에서 중요하는 공정 생산율이 제일 단위당 생산량이 제일 높기 때문에 더 이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냥 주구장창 똑같은 것만 돌리면 되니까 공장 스탑 때문에 또 다시 또 깔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숨어 있는 메시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장선이긴 한데, 지금 자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단위당 캐펙스 효율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 100억을 1000억을 갖고 6천억을 예를 들면 투자했잖아요. 6,500억인가. 그러면 이 단위당 생산할 수 있는 물량 톤수가 제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얘네들은 뭐 이걸로 해서 뭐 10만 톤 만든다고 하면, 다른 애들은 6만 톤, 7만 톤, 8만 톤 요 정도밖에 못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인 거죠. 얘네들은 사실 공정 속도가, 이런 노하우를 많이 쌓은 부분, 이게 지금 숨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 부분인데, 노하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게 생산성이 있을. 테슬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생산성이잖아요. 똑같은 부지에서 100만 대씩이나 생산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보통 자동차라고 하면 20만 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해요, 한 사이트에서. 근데 얘네들은 지금 50만 대를 넘어서 60만원, 70만, 80만까지도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이 안에서의 그 테슬라 DNA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똑같은 단위당 효율성이 지금 제일 좋은데, 그것들을 마치 뭐 테슬라를 따라하는 것처럼 밸류체인이 일 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업체가 못 들어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똑같은 캐펙스를 통해서 뭐 5만 톤밖에 생산 못 하는데, 얘네들은 10만 톤 생산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굉장히 좋다. 당연히 지금 2분기 때 이연돼 있는 매출도 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있고, 뭐 물량도 굳이 이 공장이 완전 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공장이 뭐 물론 일부 7월달에 문 닫았긴 했지만, 그런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3분기 때는 매출이 높지 않을까.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LNF가 더 좋았고, 2분기 때는 에코비가 더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작년 4분기에 밀려 있던 재고를 1분기에 냈냐, 2분기에 냈냐, 그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분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진검승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에코비가 시총이 높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최종 OEM에서의 생산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 에코프로비엠은 유럽의 또 의존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거기도 결국 연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3년 단위 지금 10조 무조건 발표하면 다 10조 계약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질문을 드렸던 게, 혼다 JV 엔솔 JV에서 파우치 배터리, 물론 이거를 포스코 케미칼에서 납품한다고 거의 얘기 나왔었죠. 뭐 LG 화학하고 양극재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완전히 격경사인데, 요즘에 이제 잭팟을 많이 터뜨리고 있는데, 근데 파우치는 712 수준까지밖에, 왜 이거 그때 2년 뒤에 얘긴데, 3년 뒤에 얘긴데, 이제 JV 만들고 생산은 되게 굉장히 늦게 될 텐데, 그때도 왜 이렇게 수준이 낮나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공감이 안 됐어요, 아직은. 근데 파우치는 지금 712 수준까지밖에 안 왔대요. 제가 그래, SKS 9원반 지금 쓴다는데,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밖에, 심지어 2년 뒤인데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이렇게 712 수준까지밖에 안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파우치 배터리는 이렇게 원통형보다 이렇게 원통을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싸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긴 한 거죠. 다만 이 원통형 배터리는 이 함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것까지 와 있는데, 파우치는 아직 수준이 좀 더 낮게 와 있습니다. 왜냐면 또 얘네들이 화재에 또 민감해, 다 불났던 것들이 다 파우치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6.22나 7.12 수준까지밖에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단결정 양극재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재 분열에 있어서 단결정 양극재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충방전 때 이런 분열이 잘 안 일어나고 깨지는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단결정 양극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파우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LNF가 파우치 단결정에서는 92%까지 와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최종적으로 OEM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에서 다 그거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만 혼자만 잘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단결적 양극재가 뭐 93%까지 와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거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소재 셀 회사에서 가져가서 나머지 것들과 조합해서 다 최종적으로 컨펌이 나야지.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힘듭니다. 1, 2년, 3년 더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업체를 바꾸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LNF를 계속 쓰면 갑자기 이런 거 다른 이런 산업같이 그렇게 소재 회사를 쉽게 채택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LNF에서 그 파나소닉에다가 그렇게 많이 납품을 하고 오래 테스트를 거치고 있지만 오래 걸린다. 걔네들은 뭐 또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더 의사결정도 느리다고 하니 이런 특성도 업계의 특성도 아시면은 또 반대로 말해서 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왜냐면 수요는 최종 말단에 수요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되겠죠. 그리고 SK 쪽에서는 지금 이 물량은 또 추가 계약이 나올 때가 됐었죠. 원래는 SK 계약 먼저 하고 옛날에 작년을 보면은 그 다음에 엔솔 계약을 했었는데 먼저 엔솔 계약 먼저 하고 SK 나왔죠. 근데 이번에 또 엔솔 계약 나왔죠. 그러면 원래는 SK건 나와야 되는데 SK 쪽에는 523 정도의 사실 옛날 라인이죠. 되게 오래된 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원래는 없애려고 했대요. 이 라인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근데 이것도 꾸준히 나가니까 그냥 냅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좀 줄이긴 하겠지만 뭔가 새로 신규 라인을 설치하겠지만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SK 쪽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추가 계획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물량이 많이 소진이 아직 안 돼서 폭스바겐 쪽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아직 잔여 물량이 물론 3년 계약이었기도 했고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고, 엔솔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이었는데 테슬라에서 워낙 많이 써서 그것도 더 끝나고 조기에 종료하고 또 다시 또 추가로만 계약이 따는 것처럼, 또 만약에 또 사이버 트럭이 또 빨리 나와서 이런 것들이 다른다고 하면 또 계약이 또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예상하냐, 그거를 보면은 이 증설 계획에 맞춰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증설 예정 일정이 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런 것도 지금 6,500원짜리 한 것도 다 확답을 받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성될 때 또 이제 계약 공시 때 때리고 한다, 이 얘기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523은 뭐냐, 뭐 저도 아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523 납품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뭐 에코프로 뱅거나 이런 것들을 양극재를 혼합해서 523 같이 낮은 등급을 쓰기에는 SK에서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양극재, 에코프로 BM이겠죠. 그런 양극재랑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혼합 기술이 또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런 거 막 쓰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테스트 과정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523 받고 에코프로 BM에 뭐 9반 받고 막 섞어가지고 8 정도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테스트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길어지는데, 배터리 아저씨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는데 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왜 LNF에 대해서 좀 잘 안 좋게 보시는데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지금 샘플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를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 LNF 거 못 받아서 삐지셨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LNF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너무나 좋은 회사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또 취사 선택을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레드우드에 대해서도 이런 미국 진출 LNF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더보다 더 디테일하게 아시는 부분도 존경스럽지만 LNF 쪽은 많이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LNF를 거의 꼴찌로 보시더라고요. 저랑 전 반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단결점 93%까지 제품화 가성공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세로 회사에서 다 받아줄 정도로 잘 돼야지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는 거다라는 스토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비랑 라이벌 구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말씀을 좀 아끼시더라고요. 에코비랑 LNF랑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받은 뉘앙스는 제가 한 2년 전에 이분이랑 통화했을 때의 뉘앙스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은 LNF를 약간 좀 밑으로 보는 뉘앙스셨고, LNF도 에코프로그램을 더 위로 보는 뉘앙스셨는데, 최근에는 많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LNF를 굉장히 존중해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보게 되면 둘 다 잘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한쪽에서 또 떨어지면은 그 상단을 에코프로비엠에 불났을 때도 어떻게 보면 상단을 막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느 정도 갭을 가지고, 뭐 갭이야 뭐 줄었다 늘어났다 하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LNF가 더 나중에 이제 갭을 더 줄여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에 상단에서 맞추는, 여기에서 보면은 에코비 제가 맨날 똑같이 그리는 거죠. 에코비도 이렇게 가고 LNF도 더 낮은 시총이지만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 만나는 그림을 제가 항상 꿈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에코비도 잘 가고 LNF도 잘 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긴 영상을 좀 3편에 의해서 남겨봤는데, 그 쉬시는데 추석 때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거를 잘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정신없이 얘기를 드려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2차전지 투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 저처럼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석 잘 마무리하시고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 제 것도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